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을 살게 하는 힘, 삶을 살고 싶게 하는 힘, 바로 사랑에 관한 믿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은 줘도 받는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는, 왜요? 사랑은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았다 할 수도 있고 안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왜? 그가 느낌에서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에게 편할 수도 있는 거고, 별것 그냥 뭐 그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정말로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서 주면 되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일방적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은 주는 사람이 아무리 줬다 그래도 받는 사람이 받은 적이 없어요? 하면 사랑은 준 게 아니에요. 체크라는 건 받는 사람이거든. 이 비밀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적일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아이러니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몇 번을 내가 힘든 곳에 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자식은 엄마한테 고맙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었거든, 나도 괴로웠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하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맞추며 살아서 그나마 이 정도로 된 거지. 내가 그렇게 안 참았어 봐. 집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됐을까? 하면 상대방 얘기합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해 지금. 나도 힘들었어. 네가 뭐가 힘들었는데 하고 서로가 희생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럴 수 있죠. 이 차이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아이를 왜 키우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갓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저에게 참 행복입니다. 얘가 나에게 세상을 가져다 줬어요. 이제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입니다. 내가 자식만 안 낳았어도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진 않는데 자식이 원수입니다. 원수.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을 했었더라도 애를 놓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커리어로 내가 잘 나갔었는데 하면서 양육이 지옥인 사람이 있고 양육이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왜냐는 거죠. 왜? 양육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했었던 공생기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기간을 오늘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이 기간의 핵심이 스킨십이라고 그랬죠. 엄마가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편안하냐. 그래서 편안한 엄마가 자, 아이를 스킨십합니다. 그러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따뜻하고 좋고 안정되고 기분이 그냥 그죠? 하고 좀 부드럽고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아이가 3년 동안 충분히 받으면, 자, 아이가, 요 갓난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안겨 있겠어요?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시간이 10시간 곱하기 365일 해서 한 3년 치면은 몇천 시간을 안겨 있는 겁니다. 그 안겨 있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엄마가 좋게 느껴지면, 이 피부 접촉이 좋게 느껴진 것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피부 접촉에 좋은 느낌이 성감대로 모여요. 그래서 가슴과 성기에 성감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를 키울 때, 결혼을 했을 때 친정엄마한테 충분히 스킨십이 돼 있던 사람들은 처녀 때 애를 안 안아봤어도 자기 자식을 놓으면 딱 잘 안아요. 왜?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 그리고 아이를 안고 또
아이들한테 평소에 스킨십도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건 아이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부 관계를 할 때에도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할 때 그게 좋으니까 피부 접촉이 좋게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쉽게 풀어져서 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도 쉽게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친정엄마하고 스킨십 별로 없었다. 자, 여기도 방청객이 계신데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친정엄마가 나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내가 기억이 있는 때 엄마가 날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이 있는가? 아플 때 말고 평소에 엄마가 날 꼭 끌어안아 주던가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 살결이 느껴지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해보면 제가 강의 때 보면 10분 정도면 역시 한 2-3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의외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아기 때 얘가 몸을 못 가누니까 어쩔 수 없이 안아주지. 근데 안아줄 때 잠시 좋을 때도 있죠. 허나 주로 공상에 빠져 있어요. 잡생각이 빠져 있다고요. 이 인간이 언제 들어올라나. 내 팔자야. 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이러면서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 아이를 안고 있어도 편안하지가 않죠. 침이에요, 애가. 이런 엄마들은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 느낌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스킨십이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애가 달라붙으니까 안아주지만 잘 안 안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만 가면 스킨십도 줄고 좀 밋밋해지는 거죠. 애가 그때부터 엄마는 생각을 달라붙는다고 생각해요. 치댄다고 느낀다고요. 귀찮아요. 중학교생 들어갔다 징그러워요.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싫어요. 왜 이렇게 스킨십이 안 되냐 하는 거죠. 어릴 때 친정엄마의 경험 부족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여성들은 같은 여자끼리라도 손을 잡거나 이런 것들 싫어해요. 이렇게 피부 접촉을 하면 이렇게 걸근친다? 귀찮다? 달라붙는다?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도 남자가 성적으로 접근하면 확 갑자기 막 싫어져요. 스킨십을 하려고 해도 막 짐승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쳐도 섹스를 할 때 긴장이 잘 안 풀려요. 왜? 손을 댈 때 이게 어릴 때 좋게 경험된 게 아니고 지가 하니까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몸이 확 긴장하죠. 그런 여성들은 오르가즘도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 성관계를 결혼 초기 한 2-3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 있는 방청객 여러분. 남편하고 성관계를 하면 10번 정도 하면 오르가즘을 몇 번 정도 느끼실까요? 얘기 못하죠. 얘기를 하시면 남편이 거기 방송 나오지 마라 하고 당장 달려올 거예요. 그죠? 전국을 대상으로 부끄러운 일을 시킨다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르가즘을 못 느낀 여성도 많고 오르가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만일 남자들이 흥분을 하면 성기에 피가 몰리죠. 근데 피가 몰리는데 남자들은 한 15초면 됩니다. 금방 성기에 피가 몰려서 금방 이게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죠. 자, 거기와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흥분을 하면 액이 분비가 되고 피가 몰립니다. 어디에? 골반에 피가 몰려요. 그러다가 이제 흥분을 했어. 그런데 오르가즘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남자가 빨리 끝냈든 교통이 없었든 일방적이었든 술 먹고 들어왔든 어떤 이유인 간에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흥분을 했다가 피가 천천히 빠지게 돼요. 왜? 오르가즘을 탁 느끼면 피가 남자들도 딱 사정을 하면 피가 싹 빠져버리는 것처럼 여자도 피가 싹 빠지는데 오르가즘이 없으니까 피가 천천히 빠지면서 골반의 피가 고여있게 됩니다. 고여있는 피는 여성으로 하여금 짜증나는 느낌, 무거운 느낌, 신경질적인 느낌, 찌뿌둥한 느낌들을 경험시켜요. 그 경험들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관계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될수록 그 느낌이 몸에서 올라오니까 싫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건 피하는 거죠. 피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찍 자버리는 거야. 일찍 자버리다가 남편이 찝쩍거린다. 바로 그냥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잠잘 때 건드리면 싫어하는구나. 뭐 그런 것을 느끼실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든가. 두 번째,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자고 확인되고 나면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예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낮잠은 자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이를 안 떨어뜨리면 돼요.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더라도 계속 데리고 자는 거야. 아이고, 애가 안 떨어지는 걸 어떡해. 그럼 남편이 애가 옆에 있는데 관계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러면 남편이 집에 안방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우리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잡아놓으니까 애가 뭐 배를 타넘고 그죠? 돌고 해도 이렇게 하고 잘 수 있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못 자거든. 그러니까 거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실 소파 위에서 자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떠다니는 유목민이 되어서, 그렇죠? 언제나 들어갈 거, 언제나 들어가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밤에 리모컨 가지고 보다가 자버리는 거죠.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나중에는 함께 합석을 해도 어려워져요. 왜요? 여자들은 오르가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하나 둘씩 놓고 나면은 일단 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아이를 놓으면은 모든 호르몬이나 이게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자들만큼 성욕이 일지를 않아요. 일단 아이가 있으면은. 그런데 그 전에 성에 대해서 좋지도 않았지. 성욕이 일지도 않지. 또 몸도 그죠? 좀 이렇게 약한 입장이지. 어느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거부하다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각방 써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 하시는 분들 한 100여 명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지금 연세가 다들 60, 70, 80이거든. 같이 자는 분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한 이불 덮고 같이 자는 분 하니까 100분 정도가 되셨는데 110명이라면 한 3명 정도가 손듭디다. 의외로 각방을 많이 써요. 왜요?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들의 성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노인들 중에서 의외로 40, 50%가 성관계를 가진다고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노인들도 성이 죽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성관계에 때 여성들이 오르가즘을 충분히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관계에 오르가즘을 못 느끼느냐?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십니까? 대화를 안 하면 내가 어디서 느끼는지. 근데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남자가 나를 밝히는 여자로 볼까 봐. 또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나를 변태로 볼까 봐. 서로 긴장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성관계는 오래 못 가요. 성관계가 끊어지면 부부는 남남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무엇을 양가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친척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둘이가 공식적으로 섹스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라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면 둘이 동거하고 살아도 되지.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애를 키우는 거는 어린이집에 맡겨도 애 키웁니다. 이런 부모 교육 안 하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줘도 애가 커요. 그렇죠? 애가 망가져서 그렇지. 생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집안일은 돈이 되면 그죠? 사람을 모셔서 집안일 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 나누는 거 그거 남자들은 자기 친구끼리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여자도 남편한테 몸 타고 그저 친구한테 동성 친구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 나누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하는 건 뭐예요? 성관계거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관계가 죽어버리면 부부관계가 급격하게 식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뭐 플라토닉 사랑을 합니다.
열심히 정신적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릴 때 공생기 때 부모의 관계에 스킨십 결핍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 남자인 경우에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충분히 안아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역시 피부 닿는 게 싫겠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그런 남자들은 아이하고 놀지를 못해요.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애하고 10분만 있으면 애하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애 울리고 있잖아요. 저. 혼내고. 평소에 부인한테 섹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손잡고 하는 거 합니까? 안 해요. 그 생각이 나야. 오, 예뻐 보이는데. 그 생각이 나야 하는 거죠. 그럼 애들한테 언제 애정 표현을 합니까? 취해가지고 술 먹고 자는 애 깨워가지고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자식 막 갖다 비빌 때 아이는 기겁을 하고 아빠는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무슨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독수로용제 그죠? 따르라 앞으로 쭉 가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 그 사람이 스킨십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빠하고 몸으로 이 어릴 때 신나게 노는 애들은 몸이 감각이 발달해요. 그죠? 일단 스킨십은 그것도 좋지만 힘 조절을 아빠하고 하잖아. 이런 아이들은 잘 안 다칩니다. 잘 안 넘어지고 요 집에 탁자에 코너가 있잖아요. 그 발 그거 같거들랑 그런데 신기하게 고기를 피해가요. 어떤 애들 몸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스킨십이 충분히 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몸놀이가 그죠? 레슬링이 충분히 되는 아이들은 몸 전체에 대한 자기 어떤 지배력이나 할까요? 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다치고 잘 안 아픕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시어머니 관계에서 안 된 남자들은 일단 그 스킨십이 안 되고 평소에 애정 표현이 안 돼요. 부인하고 할 때도 꼭 술 드시고 섹스 생각이 날 때 와서 찝쩍거리면서 예뻐 보이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여자는 강간당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데 상대는 쥐욕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애는 이러고 있다면 전달되냐는 거예요. 왜? 본인이 편안한 스킨십 경험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어릴 때 스킨십이 충분히 됐다. 그럼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아이들 잘 안 씁니다. 왜? 그냥 그 안을 때 접촉에 따뜻한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데 이때 스킨십도 있고 마사지도 있죠. 아기들 쭉쭉 해주는 거.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정신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고 있거나 딴 데 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고 왜 이래 아기야 아이고 고집은 세가지고 하여튼 뭐 쌌냐?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뭐야.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는 안겨있는 느낌이 불편하게 경험되죠. 그럼 애들은 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 어른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안는 느낌이 안 좋더라. 그럼 사람과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귀찮아요 사람들이. 근데 애가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엄마가 해주긴 했어. 근데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데 또 마음이 또 불안해. 한마디로 사만사온이야. 3일 좋고 4일 안 좋고 뭐 오전 좋고 오후 안 좋고 오전 좋다가 501호 아줌마가 만나죠. 대판 싸웠네. 이씨. 뭐 이러면 또 며칠 안 좋지 않습니까? 남편하고도 뭐 둘이 이제 싸웠어. 그 막 3일 4일 일주일 말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의 감정이 너를 띄는 거야. 그러면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할 수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지면서 엄마한테 매달립니다. 매달리고 당장 드러난 것이 일단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감기 걸핏하면 걸리고 중이염, 내수막염, 볼치기
해서 아토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가 전반적인 병질환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감기는 왜 걸립니까? 감기. 추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감기가. 관계가 없죠. 그렇죠? 감기는 바이러스하고 관계가 돼 있죠. 바이러스는 언제나 공기 중에 있어요.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자에 감기를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극자에 갔다가 나오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면역성이죠.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다 걸릴 수도 그 사람은 안 걸려요. 근데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이라도 그 감기 느낌이 있으면 바로 그냥 전염돼서 옵니다. 자, 그러면 그 면역성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그것은 아이의 심리 상태예요.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으면 면역성이 확 떨어지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면역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소아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문턱이 닳도록 오는 엄마 40명. 그 다음에 진료 카드에 첫 줄만 써 있고 텅 비어있는 엄마 40명을 해서 그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조사했어요. 자, 이쪽은 아이들이 계속 아픈 엄마들이잖아. 이쪽은 거의 안 아픈 아이들입니다. 무엇일까? 차이가 뭘까? 그래서 양육 태도를 조사해 보니까 많이 아픈 아이들의 엄마는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양육을 힘들어하고 스킨십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정 공감에서 자기 화학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애하고 노는 건 진짜 안 되고 칭찬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쪽 엄마들 잘 안 아픈 쪽에는 일단 양육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 아이들의 스킨십, 애정 표현이 좀 풍요롭고 공감도 되고 자기 감정도 통제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아픈 엄마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몇 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아픈 정도를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아픈 것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제 감기 애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토피도 좀 약해지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안 낫는 애들이 있긴 하죠. 왜일까요? 그런 엄마들은 이렇게 강의적인 부모 교육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부부간이나 시댁관계나 너무 꼬인 어려움들이 너무 좀 심각했을 때는 강의 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결이 좀 안 되더라.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얘기가 얘기하는 게 결국 뭐다? 엄마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의 관계를 힘들어하게 하는 엄마는 애도 아프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양육을 편안하면 아프지도 않으니까 돈도 덜 들고 더 하니까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엄마의 심리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 잘 안지 않는 엄마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좀 이렇게 시니컬한, 그러니까 조금 냉소적인, 좀 차가운 듯, 좀 무뚝뚝한 듯, 감정이 좀 무디라고 해요. 왜? 어릴 때 내가 부모한테 내 마음을 이해받거나 내 속 얘기를 해서 위로받아본 적이 없거나 그러면은 내가 웬만한 힘든 거는 혼자 알아서 처리하거든. 그게 습관이 오래되면 화가 나도 눌러버리고 그냥 눌러버리고 기뻐도 그냥 눌러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로 기쁜지 슬픈지 자기 스스로가 무감각해져요. 뭘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흔쾌하게 막 웃어 깔아 넘어가지도 못하고 슬퍼도 그리고 결국 자기 감정이 무감각해진 그것이 아이의 감정을 대할 때도 무감각하게 대충대충 대해버리는 거죠. 예민하게 아이의 감정을 못 알아차려요. 왜? 내 감정도 못 알아차리는데 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킨십이 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엄마가 충분히 해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해주지 못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아이가 엄마하고의 스킨십이 충분히 되었을 때만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슴에 탁 새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없다. 그럼 아이가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계속 징징징대고 매달립니다. 밤낮이 바뀝니다. 아이는 그 불안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자주 웁니다. 아프죠. 그 다음에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서 아버지든 할머니든 형제든 다른 타인을 대할 때도 똑같이 낯가림이 심하고 사람을 겁내고 무서워하고 불편해지는 관계가 연속돼서 반복됩니다. 이 어린 아이를 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버려요. 아직 3년도 안 된 아이를. 상상 여건상. 그러면 심각한 일이 발생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양육자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민 갈 때 이민을 가면 언어가 다르면 내가 여기서 대학을 나와도 미국에 가면 완전히 애 취급받거든요. 말을 못하면 애 취급받잖아요. 그 문화적 충격이 대단히 쓰거든요.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와도 한국 들어오면 우리 애 취급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이민의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 양육자가 바뀐다는 것은 그 이민가는 고통의 몇 배로 아이가 체험됩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순한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 애들은 잘 바뀌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상처 남습니다. 까다로운 애들은 막 맨날 며칠 울죠. 어린이집 가도 한 달 내내 울 수도 있어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느린 애들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잘 떨어지죠. 근데 한 2, 3주 지나면 이제 문제가 또 막 드러나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만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양육자를 바꾸면 안 돼요. 양육자가 바뀌면 아이는 전 양육자가 나를 버린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봐요. 양육자가 바뀌면 나를 안는 태도가 틀려지죠. 옛날에 그 애인이 안아줄 때 하고 지금 남편이 안을 때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안아줄 때 느낌 다르잖아요. 남자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안는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주로 안아주는 그 양육자가 바뀌어버리면 아이는 일단 느낌이 어색하죠. 그 다음에 먹이는 것도 틀리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게 놔두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떠먹이고 반찬도 달라지죠. 그 다음에 먹이는 시간도 달라져. 급한 엄마가 있고 편안한 엄마가 있고 애가 저지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그 이야기하는 양육자의 목소리도 달라져요. 불안한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마음껏 저지를 할게끔 놔두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룰이 달라지거든. 저번 양육자한테는 허용됐던 것이 새로운 양육자에게는 안 되는 게 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여기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따라서. 그래서 아이에게서 세상이 바뀌어진 거야. 그러면 얘는 한 사람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게 적응을 하는데 또 요번에 또 바뀌어버렸어. 친정엄마가 키웠다가 뭐 6달 키웠다가 고모가 키웠다가 그죠? 할머니 키웠다가 아버지가 키웠다. 이게 자꾸 바뀌었다. 한 2번 이상 넘어가면 애는 그때부터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또 기대를 하면 또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이게 어린에서 성격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불편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불편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면서 영원히 철저히 자기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면 저녁마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가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러 가는 것은 결국 그 아이의 성격을 누가 결정해? 그 키우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가면서 내가 너무 많은데 왜 못 알아보냐고 요구하는 것은 본인도 불행하지만 애도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나중에 애가 한 5살까지 컸다가 할머니 집에 완전히 맡겨놨다가 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그 아이가 낯설어. 근데 애도 낯설죠.
그게 섞일 것 같아요? 평생 물과 기름처럼 안 섞입니다. 애는 언제나 이방인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엄마는 언제나 쟤한테 죄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죄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편안하지는 않는 사랑방 손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 3세까지는 엄마가 키우라. 양육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없다, 어쩔 수 없다면 저 시간만이라도. 자, 그러면 요 어린 아이들을 물론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심리 상태라 그랬잖아요. 엄마가 심리 상태가 편안해야 안아줄 때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이때 엄마가 기억이 안 나는 엄마들도 많아요. 이 3살까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내 정신이 경제적인 것 때문이나 남편이나 다른 많은 관계에 내가 흐트러져 있을 때는 오롯이 아이와의 관계에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에 집중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치워 그렇게 해.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뭘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먹는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커피를 마셔도, 그죠? 정신 놓고 나면 석 잔째 먹는데도 먹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2그릇째, 3그릇째예요. 정말로 음식에 집중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러면 음식량이 조절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럼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안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이 시간을 제대로 못 지냈다. 그럼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부터라도 스킨십을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면은 엄마가 안으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뭐 아버지하고 이혼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또 여러분이 남편을 안으려면 남편이 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이상하다. 너 사고 쳤지? 솔직히 말해. 왜요? 서로 어색한 거죠. 쉽지 않고 낯설고. 그럴 때 여성들이 몇 번 상대가 불편해지면은 안 해버려요. 그러면 또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남편을 핑계 삼아 애를 핑계 삼아 여러분이 안 하거든. 왜? 내 스스로도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스킨십이기 때문에 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제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이도 엄마가 힘들고 엄마도 아이가 힘든 거야. 엄마도 애한테 아이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괴롭고 애도 엄마가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엄마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애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졌어. 자, 상담실에 왔습니다. 말로 하면 둘이가 싸워요. 대화도 안 돼. 근데 아이는 그런 관계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세요보다 더 강력한 마사지를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저녁 때 저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눕혀놓고 그냥 만져주는 거죠.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손도 만지고 발까지. 그 다음 또 뒤에서 등도 이렇게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 3주가 지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옛날에 자기가 화가 10이었다면 지금은 화가 한 5 정도래. 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화가 10이었을 때는 친구와의 관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친구하고 안 싸우려고 해도 문제를 안 느끼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벌써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누굴 때렸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지. 안 되니까. 그런데 엄마하고 그 스킨십 마사지 있고 난 후에는 자기가 참아야지 하니까 참아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엄마도 말하기를 그전까지는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애한테 안 좋다는 걸 내가 알지만
보면 화가 치미니까 나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내 자식이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걸 어떻게 해? 왜? 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얘가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애가 좀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결국 그날 그런 가운데도 싸우죠. 싸우는데 감정이 안 좋은데 마사지를 하니까 이게 싹 풀려버리고 애도 감정이 풀고 자고 풀고 자고. 그러니까 그날 부딪힌 것을 며칠씩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2, 3주가 지나니까 관계 편안해지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이라도 그렇게 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도 하면 엄마 애들이 보잖아. 그럼 굳이 밖에서 하지 말고 집안에서 그렇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중학생이나 된 애를 가지고 애 컸는데 그다 뽀뽀하고 그러면 애가 좋아하겠어요? 나이에 맞게끔 스킨십을 해야 되겠죠. 중학생 애하고 딥키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내가 얻었습니다. 남편 대신. 예. 그래서 아이를 그냥 편안하게 안고, 그죠? 다독하게 안는 거로. 그렇게 하면 처음에 애들이 엄마랑 빼요. 왜? 낯선 거죠. 이게 참 밀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 하면 아이도 점차 행동이 달라져요. 처음에 남편들도 여러분이 안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면 남편들이 얼마나 어색한지 도망을 가버린답니다. 아니면 현관에서 이제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서 한 손으로 현관문 잡고 한 손으로 그래 안다 빨리 이러면서 도망가듯이 피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색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들과 남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중요한 건 어색하다는 거야. 왜? 사실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조금 싸우면 나는 안아주고 싶어서 안 줘라? 하면서 금방 안 해버리고 애하고도 한 번 해가지고 잔소리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할 마음이 사라져요. 스킨십이 생활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 강의를 딱 하고 나면은 엄마들이 이제 안아줘야 됩니다 하면 집에 가서 안겠습니까? 안 안아요. 사실은 안 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들은 안아주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안아주는 것이 맛이 없거든. 맛이 없어. 왜? 정말로 진심으로 꼭 안아주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가 이제 계시니까 아이를 매일 안아준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둘, 세 분. 자, 4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맞잖아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더 심각하거든요. 자, 남편 매일 출근, 퇴근할 때 안아준다. 손 들어보세요. 2명. 맞죠?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제가 학부모 강의를 할 때도 들어보세요. 거의 20, 30%를 넘지 않습니다. 애가 어려도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킨십 문화 익숙하지 않아요. 왜? 어른들이 그랬잖아. 애 안아주면 손 탄다. 어른 앞에서 그렇게 애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남자 그러다가 그 오냐오냐 하면 애들 성격 나빠지고 버릇 나빠지고 하면서 앉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스킨십을 해라. 자,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저는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도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애들 안아주라고 그럽니다. 매일 애들 안아주십시오. 등교할 때, 애들이 하교할 때. 그런데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남자 선생님한테는 내가 그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졌어요. 시대가 또 시대인지라 괜히 찍혀가지고 추행인이 그럴까 봐. 스킨십은 나이에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안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안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불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공감하는 거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가 화를 컨트롤하지 않는데 애가 울면은 화가 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애가 짜증을 내면 엄마가 막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공감은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30년, 40년 살아온 세월이 금방 되냐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스킨십입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대학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다 뺍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자아 존중감의 첫 번째 단계인 뭐예요? 자기 가치.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지금부터라도 만드세요. 아이가 유아라면 지금 하면 되고 컸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오케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키워줬는데요. 저 버릇이 없고 저한테 안 올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6살이거든요. 6살입니다. 예. 네.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것은 이 아이들이 도둑자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옳고 그르고 해야 되고 하지 말 것이 소통되는 시기가 만 5세는 지나야 아이들이 됩니다. 만 5세 전까지는 아이들은 도둑자아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엄마가 이제 애가 안 오는 것은 버릇이 없는 거는 괜찮아. 그건 애 지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아이를 따뜻하게 느껴야 되는데 엄마가 그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긴장 관계인지 시어머니 한테도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관계인지 그 엄마의 표정이 집에 들어갈 때 사자에 굴러 들어가는 감정이신지 아니면 어머니 왔어요 그래 잘 놀았죠 어머니 수고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편안한지에 따라서 그 표정을 애들이 읽죠. 그래서 일단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편안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아이를 했을 때 일단 밥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숙제도 중요하잖아요. 애가 어리니까. 제껴놓고 무조건 가자마자 아이하고 1시간 동안 놓으세요. 애들은 놀아야 돼요. 애를 붙잡아 놓고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널 좀 좋아하거든? 10살짜리는 그런 걸 씨도 안 먹혀요. 노는 거야. 근데 노는데도 엄마가 애하고 놀 때 뭐 하고 놀까? 이거? 알았어. 부릉부릉. 부릉부릉. 그래. 이거? 저로 가? 알았어. 저로 가. 자, 부릉. 우리가 이거. 이러면 애가 재미가 없죠. 신나게 놀아주면 애는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랬어도 30분이라도 옷을 벗자마자 신모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아이하고 30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밥을 하라고. 그 다음에 맞벌이는 주말에 아이하고 1시간이라도 신나게 애가 할 정도로 신나게 놀라고.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엄마 들어오자마자 엄마 하고 뛰어나옵니다. 오케이.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하고 네. 제가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좀 애를 좀 많이 애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애 아빠 같은 경우는 눈만 마주치면 항상 흉기적으로 나가니까 네. 애가 그걸 짜증스러워하고 하다못해 현관에 딱 들었으면은 MP3 음악을 듣는 척을 하고 네. 굉장히 아빠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편이에요. 하다못해 뭐 아빠가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면 막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재수. 그러니까 저는 아빠하고 애 관계를 좀 이렇게 애가 하나니까 좀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네. 아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 1학년. 자, 고1 정도 됐으면은 여기서도 부부 관계는 아이와 아빠의 관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고 있는가? 남편에게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의견을 낼 때 남편이 너 그러냐 하고 대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나를 그냥 포기하고 착하게 맞추면 살아왔었다면 그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재현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강압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내가 반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냐면 나를 잡아서 흔들 남자를 봐야 우리가 터프해 멋져 하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가 먼저 사실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되려면 처음에 남편들이 거부하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라도 상하 관계, 난 지시하고 난 리더고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그걸 봤었을 때 자기도 남자니까 엄마처럼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외면하고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압적인 부모 밑에서 컸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 습관이 오래되면 아이들은 미루고 지연시키기 시작해요. 네, 알겠어요. 네. 앞에서만 네 하고 뒤에 가서는 안 하죠. 이 습관이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 말도 자기가 미루고 지연시킵니다. 해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 끝까지 어쩔 수 없는 가지고 또 미뤄요. 그럼 그 미루는 기간 동안 마음이 편해요? 불편하죠. 막판에 닥쳐가지고 하니까 결과물도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주로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컸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와의 관계는 나하고 친정 엄마의 친정 부모님 관계,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아이가 듣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일단 나와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당당해지셔야 돼요. 거기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또 강의 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